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이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피습당할 때 그때 본인이 한 말도 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쓰러져 가지고 있었던 이재명, 그리고 이 지혈을 옆에서 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서너 차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지혈해 달라. 그러니까 이재명은 누워가지고 자기 목을 지혈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게 지혈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처를 입고 흉기에 피습된 사람들은 정신을 잃게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뭐 아득해가지고 다른 어느 것이 아픈지 어디 피가 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특히 목 부근에서 이 피가 난다고 하면은 이재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목은 눈으로 직접 보기 힘든 것입니다. 손, 발은 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피습을 당하고 나면은 쓰러지거나 또는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자, 리포트 조한 미 대사도 쓰러지지 않고 이 잡아서 이렇게 지혈을 하거나 이 상체를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 누워가지고 세게 지혈해 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세게. 그러니까 그 목 부근에 피가 난다는 건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피습을 당하고 나면 어디에 피습 당했는지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렇게 넋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세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자,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잼잼 자원봉사단 부산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오재일 씨가 올해 60살인데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에게 지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흉기에 찔린 직후에 오 씨에게 출혈 부위를 강하게 눌러달라 이렇게 이재명이 부탁했다고 합니다. 오 씨는 이재명이 피습당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그 전망대 현장에서 오전 10시 27분경에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15분 뒤에 구급장비가 있는 경영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피습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난 뒤에 그쪽으로 달려가서 왼손으로 이재명의 머리가 받쳐진 뒤에 오른손으로 출혈 부위를 지혈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지지자들이 손수건이나 면티 셔츠를 건네줬다고 하면서 자, 이재명은 지혈 내내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좀 세게, 더 세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현장에는 윤삼영 전 경찰대 출신 총경도 있었습니다. 자, 이 유삼영은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함께 손으로 상처 부위를 누리면서 괜찮으시냐? 조금 더 세게 눌러도 되겠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재명이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뒤로 물러서게 한 뒤에 우산으로 지혈 현장을 가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현장도 이 우산으로 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이 피습을 당한 사람이 세게 지혈해달라. 더 세게, 좀 더 세게. 자, 이런 거는 자기가 어디 부분에 이게 피습 당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지혈해야 되는 곳인지, 아니면 거기가 뭐 상체를 꿰매야 되는 곳인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을 보면, 그 당시에 그 피습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은 역으로 오고 있으면서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잘 보다시피 흉기가 왼손에 있고 오른손에는 이 휴지에 뭔가 가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젓가락 같아 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흉기에 만약에 피습을 했다면 이게 한 20cm 가까이 되는데, 여기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흉기에 피가 없습니다. 흉기에 피가 없다.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뭐 와이셔츠에 피가 헝근히 묻어 있다는데 이재명의 옷을 보면은 와이셔츠에 피가 헝근히 묻어 있는 것도 없고 휴지가 있는데 휴지를 대고 있는데도 거기에 만약에 피가 나온다면 거기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피가 묻혀 있는 그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은 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씨, 67살인 김씨는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아산에서 취재를 한 사람들 그럽니다. 민주당 당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산 67살 이 김씨가 지난번에는 한 달 전에도 부산에 나타났고 또 김해 봉화마을에도 나타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인 걸로 보인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런데 흉기가 아닌 오른손에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해치지 않았을까? 여기에 왜 흉기를 20cm를 찔렀는데 그런데 여기 1.5cm 맨 처음에 경찰은 1c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이다 해도 경상 가벼운 상처다. 그것도 자상도 아니고 열상이다. 찢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에 13cm 정도 찢어져가지고 60바늘인가 봉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반대 증상인데 이재명은 여기에 가볍고 경상이고 출혈도 경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범인인, 이 용의자인 김 씨가 경찰서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재명을 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통, 이 전문가들은 이 범인이 잡히면 자기 범행 동기를 숨기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했다, 아니면 실수로 했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이러는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 보면은 이것도 수상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거, 그걸 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흉기에 지금 피도 묻히지 않고 있고, 그 앞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거기 아산에서 부동산 업을 오래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아주 온순하다. 자, 친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의 그 지역구에 있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훈식의 지역구. 자, 그러니까 거기 지역구에서도, 거기, 충남 도당에서도 당원이냐 모르니까 개인정보로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경찰은 이미, 이 피의자 김 씨로부터 민주당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 김 씨의 사무실, 부동산에 대한, 또 자택에 대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단서들이, 민주당 당원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활동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재명과 뭐 주고받은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응도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자, 우선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하기로 한 이 경과보고 수술하고 난 뒤에 그건 서울대학교에서 먼저 이 홍보 파트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서울대학교 출입 기자들이 공지를 했습니다. 5시 반경에 발표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를 해버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여기에 뭐 혈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경정맥이 60% 정도 손상이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해야 될 이야기지. 민주당에서 발표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런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부산대학 병원에서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서울로 가겠다라고 해서 헬기를 타고 온 것도 부산대학 병원에서도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강신우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전부 다 당 대표가 건강은 괜찮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섭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게 수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수상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역풍이 불고 또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애둘러 가지고 왜 부산대학교에서 서울대학으로 뭐 헬기를 타고 왔냐 부산대학교 왜 수술 안 했냐 주로 이런 걸 물어보니까 너무나 섭섭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섭섭하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게 이준석입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수를 제기하고 있는 유튜버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업무수를 제기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 한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꼭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 편을 들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 자, 어쨌든 이 민주당도 이상하고 더더구나 이 쓰러지고 있던 이재명이가 더 세게 제압해달라 더 세게 제압해달라 이런 말하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인 용의자인 김 씨가 내가 이재명을 살해하려고 했다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그건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수상하다. 왜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통의 자기 범행 동기를 숨기는데 다 말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지금은 한꺼풀 벗기고 안에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명분론 또 체면론 여기 있어가지고 핵심은 못 들어가고 거기 이야기하면 아유 또 역풍 불겠지 요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사려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의 사건 결국은 이재명은 재판 지연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1심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재명 관련해서 이 설명을 하거나 해명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이재명 관련해서 이 지금 열상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열상이라는 건 찌든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열상이 아니라 자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섣부른 추정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입장문을 내는데,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 이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있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소 왜곡. 자, 그러니까 굳이 입장문을 내면서 정치적 고려, 축소, 왜곡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빨리 쾌를 빈다. 뭐 그리고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자 이렇게 경계한다. 이 정도 가는데 축소, 왜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이 사건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처사를 보면 많은 왜곡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법 방해도 그렇고 그리고 이 검사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조치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사법 거래 방해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또 이재명과 관련해서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른다, 뭐 아니다 이렇게 덮어 씌우고 더더욱이나 이재명 관련해서 대장동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으로 덮어씌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건을 윤석열 커피 사건이다 이렇게 몰아갔던 것도 이재명 측, 민주당 야권 측이다. 그런 걸 보면 지금 광범위하게 공작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 사건도 그냥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관련해서 이 맨 처음에 응급차로 나를 때 그때 발표했던 게 자, 이 열상이다. 찢어진 거랍니다. 찢어진 거. 열상에다가 1cm 했다. 이렇게 말했다. 피가 많이 나지 않았다. 자, 출혈이 작아서 그래서 경상이다. 이런 걸 짤막하게 발표를 내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할 만큼 수술을 하고 혈전을 제거하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정말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처를 열상으로 표현해 보도한 것이 있다. 흉기에 깊이 찔려서 난 상처이기 때문에 경정맥 봉합 수술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정맥 봉합 수술을 했다. 자, 그래서 열상이 아닌 자상이라는 표현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자상이든 열상이든 이거 표현하는 것은 자, 의사들이 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도 지금 의사 발표가 없었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의사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유 없이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닐까? 또 왜곡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닐까?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를 해서 자, 왜곡 조작 또는 이 다른 거로 해석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자, 이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비섭 상처가 심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그 상처를 낸 그 부위를 보니까 1.1cm에서 1.5cm. 거기다가 이 용의자 김 씨가 이 흉기를 흘렸다 하는데 그 흉기는 왼손에 있었고 오른손에는 이렇게 휴지로 감싸져 있는 거 보이십니다. 그 휴지로 감싸져 있는 게 이게 종이로 감싸져 있는 거 나무젓가락이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나무젓가락.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의혹은 이게 지금 체포될 당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이게 흉기가 아닙니다. 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오른손입니다. 김 씨가 들고 있는 오른손. 왼손에는 흉기 칼이 있었습니다. 그 찌른 거는 화면을 보면 오른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모자를 쓰고 있듯이 보통 이렇게 뭔가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관을 쓰고 눈에 띄고 그리고 정면으로 걸어오고 누가 보더라도 왕관을 쓰고 딴 사람은 다 가고 있는데 앞에서 마주 오고 있는 것도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웃음을 보였습니다.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웃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웃고 있는 장면. 바로 이재명 앞입니다. 이게. 이재명 면전에서 웃고 있는 장면. 그래서 곧 여기다가 나중에 뭔가 이 흉기를 찌르는 장면들인데. 자, 이런 걸 보면 과거에도 이재명 부산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지금 가면을 쓰고 왕관을 쓰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우가 그리고 저기 봉하마을, 노무현의 봉하마을에도 봤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표정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 구청에서 일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명예퇴직했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에서 자, 여기에 좋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월세를 한 서너 달 동안 밀려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세도 제대로 못 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은 왜 이 열상을 자상으로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재명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 계속 심각하다, 안 좋다, 언제 퇴원할지 모르겠다, 중환자실에 옮긴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에서도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정청래가 서울로 가기로 했다. 가족들이 원하고 목 부위가 민감한 부위니까, 신경이 많이 가는 부위니까 좀 더 잘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장 잘하는 곳이 바로 부산대학교 외상센터입니다. 권역별 외상센터가 대한민국에서 4년 연속 A 근거를 받은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외상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에서도 이런 환자가 있으면 부산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부산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서울로 간다. 부산에도 맨 처음에 의사들이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잘하는 곳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이 부산대학교를 폄훼하는 건가? 그런데 가는 것도 말하자면은 헬기를 타고 갔다. 이런 환자면 헬기로 갈 게 아니고 그냥 앰뷸런스를 싣고 가면 되는데, 헬기를 타고 가니까 황제수송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황제수송이다. 야당 대표면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일반인들도 그렇게 갈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수의 의사들이 지금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많은 의사협회 전 회장이나 또 이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이 없다, 말하자면은 여기 1cm 또는 1.5cm라고 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그래 중환자실에 갔다고 하니까, 자, 이거는 의료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전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정치적 고려가 있거나 아니면 의료사고가 났거나, 아니, 거기 현장 그림을 보니까 여기 지혈을 하는데 휴지에도 흥건하게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보통에 저렇게 크게 상처가 나면 피가 많이 나고 출혈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위험하다는데, 그렇게 휴지를 압박해도 그 휴지가 원래 뻘겋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런 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18cm, 이 흉기를 찔렀다는데 1cm에서 1.5cm의 열상이 났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오른쪽에 나무젓가락이 있다면 이게 자상이 맞다. 찢어진 부분이니까. 그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은 너무나 찢기를 잘하니까 그래서 또 찢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찢기를 잘하고 좋아하니까.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평소에 이재명의 언행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하고 난 뒤에 글을 올리는데, 여기 보니까 자, 모든 종류의 폭력과 혐오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주요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면서 자,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해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굳이 축소, 왜곡, 정치적 고려 이런 걸 왜 썼을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재명이 한 말도 이상하고, 현장에서 자, 이 출혈 부분을 더 세게 압박해라, 더 세게 압박해라, 이런 것조차도 자, 보통의 환자 같으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잃거나 뭐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부분을 세게 압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다. 자, 거기다가 지금 여기